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은 밤 12시가 넘었는데 어, 미리 좀 영상을 좀 녹화해서 올려놓으려고 이렇게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MLB가 중단된 상황에서 아시안컵 오늘부터가 어제 이 7월 14일부터 MLB가 없는 기간 동안에만 농구 조합표를 전송을 하기로 했는데 두 조합 중에 한 조합 3.1배짜리 적중을 하면서 수익을 얻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랑 뉴질랜드 경기죠. 우선 인도네시아는 하루 쉬고 경기하는 거고, 그리고 뉴질랜드는 백투백이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선 인도네시아는 1차전 중국전에 51점 차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117점이나 허용을 했는데 이날 중국의 팀 야투가 61%, 그리고 3점 성공률이 54%였습니다. 즉 엄청나게 이 NBA 수준 그 이상으로 야투가 엄청난 미친듯이 터진 경기였는데, 이는 중국이 평소보다 슛감이 정말 월등히 좋았던 날이기도 했다라고 좀 봐야겠죠. 아무리 슛을 잘 넣는 선수도 잘 넣는 팀도 3점 50%는 NBA에서도 쉽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런 경기를 중국이 뭐 홈이다 보니까 그런 건지 첫 경기부터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운빨도 약간 있었다라고 보긴 봐야 되는데, 그 정도로 인도네시아의 수비는 거의 재앙 수준이었다라고도 분명히 확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선 어찌됐건 첫 경기부터 상대팀이 하여튼 60% 이상 허용을 했고 3점을 50% 이상을 허용을 했다? 이거는 사실 진짜로 인도네시아가 거의 계속 오픈샷만 던져도 솔직히 50%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수비가 거의 처참한 수준이었다고 봐야겠고,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여기 앞에 화면에 적혀 있다시피 59득점을 중국전에 기록을 했는데 전반에 20득점, 후반에 39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보다 후반이 득점이 두 배를 더 많이 기록을 두 배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매우 주목할 점인 게, 중국이 전반에만 29점 차를 만들면서 전반전을 마친 경기다 보니까 후반에 주로 이제 벤치 자원을 기용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 수비 조직력이 주전에 비해서 좀 벤치 상대로는 좀 벤치 멤버들이 좀 더 떨어지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이 어느 정도 효율을 좀 이제 높여진 그런 현상이 좀 생겼다라고도 좀 해석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오늘 우리나라랑 경기했었던 뉴질랜드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나라와 경기에서 박지수가 위닝샷을 성공을 했지만 오늘 박지수는 사실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8득점밖에 기록하지 못했을 정도로 활약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야투도 굉장히 나빴고 개인 야투 30% 기록했고, 팀 내 최다 득점자는 박지현이었습니다. 26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최희샘, 강인슬, 박지현 이 세 명이 상당히 좋은 야투를 기록을 하면서 뉴질랜드 상대로 간신히 2점차 승리를 따낼 수 있었던 이 원흉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뉴질랜드가 공동 박지현이가 포지션은 가드지만 오늘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렌들러나 가드의 역할은 대부분 뭐 안혜지나 이런 애들이 했고, 그죠? 그래서 거의 윙 쪽에서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박지현이는 캐치앤슛도 많이 던지고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뉴질랜드는 지금 거의 3, 4번 자리에서 3, 4번 자리를 아예 못 막은 수준의 경기를 했다라고 봐야겠죠. 오늘 최희샘, 강인슬, 박지현 3명에서 62득점을 냈습니다. 3명이서 오늘 대한민국이 몇 점 냈죠? 78점 냈습니다. 78점 중에 62점을 3명이서 넣었어요. 그 정도로 뉴질랜드는 윙 수비가 전혀 안 됐다. 인도네시아도
어느 정도 중국전보다는 훨씬 나은 경기력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라고 봤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에 2m 넘는 애가 두 명 있습니다. 장쯔위하고 장헌이었나 짱헌이었나 장헌이었나 아무튼 두 명이 있어요. 2m 넘는 애가. 근데 그렇게 장신군단 중국 상대로도 2점 슛야투를 요게 앞에 적혀있다시 44.2%를 기록을 했는데 솔직히 이 정도면은 2점 슛이 44%면 정말 잘했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못한 건 아니거든요. 못한 건 아닌데 상대가 중국이었으니만큼 저는 충분히 인도네시아가 공격 조립에서 나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심지어 리바운드도 중국 상대로 전혀 안 밀렸던 게 인도네시아였어요. 오로지 수비를 아예 못해서 51점 차로 대패를 완전 썰렸던 거였단 말이죠. 저는 인도네시아 프레네 오바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포워드진 3명한테 60득점 이상 허용한 뉴질랜드 상대로는 인도네시아도 충분히 좀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중국전보다 훨씬 나은 경기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프레네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본하고 호주 경기인데 양팀 모두 백투 백입니다. 3일 연장 경기하는 일정인데 야 이거는 사실 NBA에서도 없는 일정이죠. 3일 연속은 아주 오래전에는 NBA에도 3일 연장 백투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죠. 그때도 세 번째 3일째 경기는 일부러 결장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했습니다. 부상 방지용으로. 그때는 NBA 사무국에서도 그 결장 가지고는 뭐라고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고된 시스템인데 이 여자 농구에서 이게 벌어진다라는 점 이게 좀 주목할 만한 점이고 일본 역시도 이 내일 있을 이번에 있을 이 호주전을 의식을 안 할 수밖에 없어서였는지 일본 역시도 모든 선수를 22분만 오늘 코트를 밟았습니다. 22분 미만만 코트를 밟게 했습니다. 이는 곧 꼴랑 3점 차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보인 스탠스는 이번 호주전을 매우 의식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일본은 오늘 역시도 2점보다 3점을 더 많이 던졌고 3점 성공률 36%로 딱 농구에서 평균치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필리핀에게도 리바운드 또 밀렸습니다. 일본은 지금 일본은 대놓고 보드 장력이 너무 문제예요. 공격 전개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경기를 본 입장에서 특히나 오늘 미나미 아부 3점 8개 던져갖고 5개 성공시켰죠. 타카다가 3점 6개 던져갖고 5개 폭발력이 이 두 명의 폭발력이 없었다면은 사실 쉽게 갈 수 있었던 경기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경기를 본 입장에서 호주는 오늘 79점 차 정말 쉽게 갔죠. 사실상 거의 몸푼 수준의 경기를 했는데 전혀 뭐 체력적으로 데미지가 없을 만한 경기를 했는데 오늘 두 경기를 모두 본 입장에서 호주는 생각보다 너무 강했고 일본은 생각보다 너무 약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두 경기 모두 리바운드를 밀렸어요. 상대적 약팀들을 상대로도 첫 상대였던 레바논한테도 공격 리바운드 7개 밀렸고 총 리바운드 13개 밀렸고 오늘 호주는 이 일본 상대로 13개나 리바운드로 우위를 따냈던 레바논 상대로 총 리바운드 몇 개를 압도를 했을까요? 37개를 압도를 했습니다. 37개. 야, 이거는 37개 차이, 그것도 40분 경기에서 37개 차이, 초등부하고 고등부하고 맞붙는 수준의 그런 수준입니다. 엄청난 차이. 그렇다면 심플합니다. 일본이 지금 앞전 두 경기에서 다 리바운드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약팀들 상대로도 보드장으로서 내려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호주는 지금 철저하게 보드장력, 약투, 득점력, 수비, 실점력까지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는 엄청 완성도 가장 높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봤을 때 자, 이 경기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해외 기준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경기는 지금 원래 호주가
핸디캡 기준점이 비약적으로 떡상을 했어. 떡상을. 맨 처음엔 몇 점 받았었죠? 23.5 받았다가 지금 31.5까지 오른 다음에 지금 시점은 28.5란 말이죠. 그 정도로 어찌됐건 초기 23.5보다 5점이나 지금 시점에서도 오른 상태인데, 이게 왜 그냐면은 이런 현상이 왜 나왔냐면 오늘 경기 결과를 보고 좀 기준점이 수정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도 두 경기를 모두 본 입장에서 양 팀의 지금 수준 차이가 아주 명백히 난다라고밖에 느낄 수가 없었단 말이죠. 예, 기준점이 솔직히 일본 반대인데 20점이 넘어간다? 부담스럽죠, 사실. 근데 이거는 지금 보드 장력 차이, 압도적인 리바운드 차이가 또 발생한다면은 일본이 혹여나 호주를 뭐 그래도 이기기 힘들겠지만 대등한 경기를 하려면은 야투가 정말 누가 봐도 중국이 인도네시아 상대로 팀 야투 60%, 3.50% 찍은 것처럼 그 정도의 야투가 터지지 않으면은 저 힘들 거라고 봐요. 대등한 경기를 펼치기도. 근데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지금 엄청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레벨도 정말 넘치고 압박 수비부터 뭐 하나 정말 3-2 디펜스 뭐 맨투맨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는 수준으로 수비를 해서 오늘 레바논 상대로 그냥 70 몇 점 차 압도적인 그냥 대승을 발라버렸죠. 그래서 저는 호주 마인메인으로 서브너 오바 쪽 보겠습니다. 자, 오바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오늘 147점 나면서 4.5점 차로 언더났습니다. 4.5점 차. 레바논이 34득점밖에 못해서 언더난 거죠. 누가 보아도. 이건 누가 봐도 레바논이 34점밖에 못해서 언더난 경기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저 정도로 못하진 않습니다. 34득점밖에 못할 그런 팀도 절대 아니고. 그래서 저는 호주는 득점력을 유지하되, 그리고 양 팀이 백투백투 100이면은 진짜 수비가 이거는 발을 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강제적으로 오픈 찬스도 더 많이 나올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서브노 오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랑 중국 경기인데, 우리나라 혼자 백투백이고 중국은 하루 쉬고 경기하는 일정이라서 일정부터 이 체력적인 조건 자체가 중국이 많이 우위. 거기다가 지금 이거는 중국 홈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홈 어드밴티지까지 중국 우위. 키 차이 압도적. 그죠? 2m 20짜리 장추위 뭐 직전 경기 11분 뛰면서 턴오버 4개 범했지만 어찌됐건 존재하는 골 밑에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압박감이 상당하죠. 그리고 2m 5cm인가 짜리 장헌인가, 와 정말 대단합니다. 엄청난 이 거의 NBA에서도 신장이 크다라고 분류될 만한 그런 선수가 여자 농구에 2명이나 버티고 있는 중국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뉴질랜드전에 뉴질랜드가 3점을 4개를 성공시켰고 우리나라는 총 3점을 13개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3점 득점 마진만 27점 차이. 근데 2점 차 승리. 뉴질랜드 오늘 2점 야투 51% 기록했어요. 즉 뉴질랜드 상대로도 수비가 잘 된 경기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호주처럼 대승 잘하고 못하고는 상대 실점을 먹냐 안 먹냐로 좀 결정이 되는 게 농구인데, 우리나라는 그걸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2점 야투 34개, 3점 야투 37개로 3점이 좀 더 많았거든요. 자유투까지 포함하면 2점 야투가 좀 더 많은 거겠지만 어찌됐건 시도 자체는 3점 시도가 더 많았는데 양궁 컬러도 아주 명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역시도 중국전에는 이게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40분 중에 30분은 2m 이상의 선수가 꼭 한 명씩은 골 밑에 버티고 있을 거예요. 중국은.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리머텍을 노리기가 쉽지가 않죠. 부담스럽죠, 많이.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가 아까 제일 강조한 게 뭐였죠? 중국은 백투백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백투백이다. 이 점을 첫째로 강조를 했고, 둘째는 중국 홈에서 열리는 대회다 보니까 중국은 홈 어드밴티지까지 존재를 한다. 이게 두 번째로 강조한 건데, 이것보다도 더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오늘 경기에서 강인슬이가 3쿼터 후반에 부상을 당하면서 들것에 실려나갔다라는 거죠. 부상이 꽤 심각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내일 경기는 결장을 할 것이고, 그죠? 들것에 실려나갈 정도면은 내일은 무조건 결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분석할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 대한민국이 70 몇 득점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60득점 이상을 박지현이, 최희샘이, 강희슬이 이 세 명이서 합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세 축에서 한 축이 없다라는 점. 이것도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이죠. 그리고 오늘 박지수가 위닝샷을 넣으면서 넣었지만 8득점으로 굉장히 부진했고 개인 약도 30%, 출전 시간도 19분밖에 안 뛰면서 사실상 교체 멤버로 활용된 수준이었단 말이죠. 알아본 결과 이 감독 인터뷰에서 박지수도 지금 몸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훈련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발언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명실상부 에이스인 박지수하고 그러고 가장 미들맨 슈터라고 볼 수 있는 강인슬이 핵심 두 명이 지금 온전치가 못한 상황이에요. 강인슬은 결장 확정이고. 자, 종합해 보면 중국은 백투백이 아니고 중국 홈 어드밴티지까지 존재한 데다가 대한민국은 백투백 여파까지 딸려져 있고 부상자까지 발생된 상황이고 팀 내 에이스는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출전 시간도 길게 가져가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중국 마인 보겠습니다. 중국 마인. 자, 선생님들 오늘 분석 이렇게입니다. 자, 농구 영상이 확실히 제가 좀 농구 원툴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어서 그런지 사실 야구 시즌 이번 시즌 솔직히 못하지 않았거든요. 분석 영상도 성적이 괜찮은 편이었고 그리고 불과 이 전반기 마지막 경기도 중승부 2배 올려서 접근을 해갖고 명확한 수익을 발생을 시켰고 좋은데 이상하게 농구 영상은 오늘 조회수가 또 아주 잘 나왔습니다. 시간 대비해서 잘 나왔는데 야구 영상은 관심 좀 가져주세요. 부탁 좀 드립니다. MLB 개막하면은 성실하게 영상 업로드하면은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부탁 좀 드립니다. 야구 영상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해서 좋은 결과 만들도록 정말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